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2023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올해도 최고와 최악의 PC 제품을 한번 뽑아봐야겠죠. 주요 부품인 CPU랑 GPU는 따로 최악, 최고를 하나씩 선정하고 통합해서 5위까지 뽑아보겠습니다. CPU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살펴보죠. 1월에 인텔 13세대 논K가 CS2023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아쉬운 구성이었죠. 특히 가성비를 담당해줘야 하는 13400이 12400이나 12600K 대비 애매한 위치에 들어가면서 아직도 가성비는 12400이 더 나은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 전반적으로 그리 인상적이지 않던 13세대 논K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13900KS 역시 그리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AMD의 반격은 화끈하고 확실했습니다. 라파엘 노넥스를 똑같이 1월에 출시했죠. 특히 7600 노말의 가격이 점점 내려감에 따라 가성비가 올라가면서 인텔에 밀렸던 판매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시한 3D Vcache 라인업, 특히 4월에 나온 7800X3D가 좋은 성능과 괜찮은 가성비로 게이밍 쪽 킬링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500F가 7월에 나오면서 보급형은 7500F, 하이엔드 게이밍은 7800X3D라는 견고한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제품은 인텔 14세대 랩터레이크 리프레시였습니다. 이건 14세대가 아니라 13.5세대로 나와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14700K는 2코어라도 늘어났지 14600K나 14900K는 13세대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악의 CPU는 고민도 안하고 인텔 14세대를 뽑았습니다. 뭐 CPU 하나 꼭 집을 필요 없이 그냥 전체 라인업이 다 빠따 맞아도 무방할 만큼 별로였어요. 판매량도 국내외 안 가리고 매우 조조합니다. 베스트 CPU는 고민이 되는 게 7500F랑 7800X3D가 둘 다 뽑혀도 괜찮을 만큼 올해 잘 나온 제품입니다. 7500F가 가성비로 탑이고 게이밍 성능은 7800X3D가 탑이라 고민했는데 가성비마저 괜찮은 7800X3D가 올해 최고 CPU로 선정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다음 그래픽카드로 넘어가죠. 올해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은 1월에 RTX 4070 Ti가 출시했습니다. 원래 네이밍은 RTX 4080 12기가였던 게 가격 낮추고 택가리해서 나왔죠. 직전에 출시한 RTX 4080 16기가가 워낙 가성비 별로였고 거기에 고환율까지 겹쳐서 창렬 빔을 맞았던 터라 이후에 나온 RTX 4070 Ti는 비교적 평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RTX 4070, RTX 4060 Ti 8기가 16기가, RTX 4060 노말을 시장에 내놓았고 평가는 한없이 냉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AMD 똑같이 RX 7600을 창렬스럽게 뽑아놨죠. 그나마 9월에 나온 RX 7800XT랑 RX 7700XT로 만회를 했습니다만 이게 또 국내 가격은 썩 좋지 못했기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최악의 GPU는 박빙인데 그냥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RX 7600과 RTX 4060 우열을 가릴 것 없이 둘 다 올해 최악의 그래픽카드입니다. 어쩜 짜고 출시한 것처럼 성능도 거의 똑같으면서 가격도 비슷하게 나온 한쪽은 네이밍 올려치기, 한쪽은 네이밍 내려치기로 어느 것 하나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제품이었습니다. 최고의 GPU는 뭘 하나 뽑기 애매하죠. 그나마 RX 7800XT나 RTX 4070 Ti가 제 기준에는 평타 이상은 해줬던 터라 뽑힐만 한데 둘 다 최고라 할 만큼인진 모르겠어요. 그나마 RTX 4070 Ti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RX 7800XT가 MLSRP 상으로는 가성비가 좋긴 한데 현실적인 국내 판매 가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경쟁 상대인 RTX 4070이 599불이고 RX 7800XT가 499불인데 국내 가격은 둘 다 70만원 초반대로 똑같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긴 하죠. 판매량이 작다 보니 수입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면 또 판매량이 줄어들고 악순환의 반복인지라 종합적으로 올해 최고, 최악의 제품 5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제품부터 바로 가죠. 5위는 SK 하이닉스 DDR5 5600A 다이 시금치 램입니다. 국내 기준 올해 1월에 들어왔죠. 기존 4800 클럭은 오버 마진이 높은 A 다이와 비교적 조금 낮은 M 다이가 섞여 있었는데 5600 클럭은 A 다이로만 판매했습니다. 확실히 오버 포텐셜이 동일 세팅 기준 400 클럭 이상 A 다이가 좋았고 경쟁 상대인 삼성 B 다이보다 600에서 800 클럭 이상의 오버 마진에 마이크론 램은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가격도 고급 튜닝 램에만 들어갔던 A 다이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이 참 좋았습니다. 4위는 펜타웨이브의 Z060D 공랭 쿨러입니다. 아마 올해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쿨러일 것 같습니다. 특히 7800X3D 흥행과 쿨러 출시 시점이 맞물리면서 7800X3D를 공랭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기에 적당한 가격, 최고의 성능을 내는 쿨러라 최근에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5만원 정도의 공랭을 써야 한다 하면 거의 대부분 Z060D로 출고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육각형 제품이죠. 성능 매우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소음 양호하고 디자인도 논 LED에 깔끔하게 잘 빠졌으면서 AS도 최상. 저도 리뷰하고 와, 이 쿨러 정말 잘 나가겠다 생각이 들었던 올해 리뷰했던 제품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Z060D였습니다. 3위는 에즈락의 A620M 프로 RS 보드입니다. AMD 라파엘의 초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너무 비싼 보드 때문이었죠. 그래서 A620 출시가 관건이었는데 A 시리즈라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원부를 비롯한 기초 스펙이 부족할 수도 있던 터라. A320대를 떠올려보면 그래도 에이수스의 EX A320M 게이밍 같은 스펙 좋고 가격 좋은 명보드가 있었기에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에즈락에서 그런 보드를 출시했습니다. 참 에즈락은 한 번씩 가성비 상당히 좋은 제품을 꼭 내놓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제가 에즈락 보드를 최고로 뽑았던 기억이 있어요. 에즈락 A620M 프로 RS가 7600이나 7500F 뿐만 아니라 7800X3D까지 커버되기에 범용성 또한 상당히 우수하죠. 2위는 AMD 라파엘 7500F입니다. 아까 최고 CPU에서도 후보에 올랐던 제품이라 간단하게만 보면 현 시점 가장 가성비 좋은 CPU라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조금씩 더 빠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는 10만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경쟁 상대가 없는 유아 독전인 상황이겠네요. 라스트 1위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AMD 라파엘 7800X3D입니다. 게임 성능이 최고인데 가성비가 좋은 말이 안 되는 CPU죠. 단점이 없진 않은데 그걸 성능과 가격이 커버치기에 상관없죠. 또 최근에 국내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할인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을 만큼 앞으로도 경쟁력이 상당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올해 최악의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위는 RTX 4060 Ti 16기가입니다. 왜 나왔는지 모를 제품입니다. V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기존 RTX 4060 Ti 8기가에 V램만 2배로 늘려서 출시했죠. 문제는 RTX 4060 Ti의 게이밍 환경에서는 V램이 모자라지 않아요. V램을 많이 쓰려면 4K나 QHD처럼 고화질이어야 하는데 RTX 4060 Ti의 타겟은 FHD잖아요. FHD에서는 8기가 안 모자라요. 그러니까 8기가나 16기가나 게임 성능에서 차이가 없죠. V램 차이가 나기 전에 코어 성능 한계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V램 추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출시 프로모션을 아예 하지 않았을 만큼 내부 평가 역시 그리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위는 AMD 라파엘 7900X 3D입니다. RTX 4060 Ti 16기가랑 같은 이유입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7900X 3D를 공개했을 때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죠. 이것 좀 의문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게임에서 하위 라인업인 7800X3D에 밀리는 오히려 AMD의 단점만 부각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790X3D는 나름 소비자 타겟팅이 명확해 보이는데 반해 7900X3D는 어떤 소비자층을 노렸는지도 불명확하게 보여요. 게다가 출시 가격도 90만원에 가까워서 매우 좋지 못했고 현재 가격 역시 70만원대라 7800X3D 대비 뭐 하나 장점이 없네요. 3위는 인텔 14세대 랩터레이크 리프레쉬입니다. 이유야 아까 최악의 CPU에서 말씀드렸으니 짧게만 보죠.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코어 i 시리즈의 마지막 제품이거든요. 다음 세대부터는 울트라 시리즈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죠. 인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코어 i 시리즈의 퇴장이 이렇게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게 떠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마지막입니다. 공동 1위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엔비디아의 RTX 4060과 AMD의 RX 7600이 올해 최악의 제품입니다. 제가 올해 리뷰한 것 중 단연코 최악의 저 두 제품입니다. 누가 더 별로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이 둘 다 문제가 많아요. 성능 가격 모두 별로에 올바르지 않은 네이밍. 한 놈은 XT를 달아야 할 녀석이 성능이 딸려서 XT 없이 나왔고 한 놈은 4050을 달고 나와도 욕먹을 것 같은데 4060을 달고 나왔고 참 가장 가성비가 좋아야 할 엔트리급에서 두 회사가 짜고 친 것처럼 둘 다 매력이 없죠. 데카코마니처럼 성능도 비슷 가격도 비슷. 그나마 4060은 전성기라도 우위이긴 하지만 그게 장점이 될까 싶네요. 곧 내년 1월부터 또 상당한 신제품이 대기하고 있죠. 그래픽카드 쪽에서는 당장 1월에 슈퍼 라인업이 공개될 것 같고 CPU에서는 1월에 인텔 14세대 논K가 공개될 예정이죠. 특히 내년 하반기는 CPU랑 GPU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라 기대도 되고 요새 점점 PC 시장이 외면받는 느낌이라 걱정도 되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